규제 자유특구 4차에 선정된 지역 모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규제를 싫어하는 남자 김태민. 안녕하세요. 자유를 사랑하는 여자 정혜진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세계 최초 지역 단위 규제 샌드박스인 대한민국 규제 자유특구의 4차 신규 지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1차, 2차, 3차에 거쳐서요. 총 21개의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이 되고요. 2개의 실증 사업이 추가됐었는데요. 이번에 4차에서는 총 3개의 신규 특구와 1개의 실증 사업 추가가 지정됐습니다. 이 3차에 이어 4차 특구에 대해서도 정혜진 씨와 제가 속속들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규제 자유특구란 특정 지역의 어떤 신산업에 대해 지정해서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연구개발하며 집중 육성하도록 관련된 규제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와, 이 부분은 지난 3차 때 저희가 이미 알려드렸죠. 근데 또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이 규제 자유특구를 지역 단위 규제 샌드박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규제 샌드박스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규제 샌드박스는요, 2016년 영국에서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인 핀테크를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요. 일단 놀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푹신하게 모래를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넘어져도 심하게 다치지가 않죠. 맞죠.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큰 상처나 트라우마 없이 계속해서 즐겁게 놀 수 있고요. 이해력 좋아요. 바로 그것처럼 신산업, 신기술의 연구자, 개발자들이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 개발해서 더 빨리 발전하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요. 마음껏 연구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능을 펼치는 거죠. 이 규제에다가 모래를 깔아준 거죠. 허용 범위를 넓혀준 거예요. 쉽죠? 이렇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기업이 아닌 지역에 적용을 시킨 게 바로 규제 자유특구고요. 똑똑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모두 좀 풀리셨나요? 예, 이러한 규제 자유특구 이번 4차에서는요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 나갈 디지털 분야와 그린 분야의 특구가 상정이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디지털 산업에 투자를 하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요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을 내세운 경상남도와 자율주행 실증 추가를 요청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이 됐고요.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그린 뉴딜 분야에는 그린 에너지 ESS 발전을 담당할 광주광역시와 또 이산화탄소 자원화에 매진할 울산광역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4차 규제 자유특구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기현 사무관님, 장복선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4차 특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질문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규제 자유특구가 정확하게 이제 도입이 된 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동안의 성과는 좀 어떤가요? 특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특구 내 지역 일자리가 16% 정도 늘어났고 3,169억 원의 투자 유치, 552억 원의 벤처캐피탈 투자, 109개사의 기업 유치 등 짧은 기간 동안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고 14개 시도 모두에서 이제 국제 자유 특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결과를 보여주는 곳이 있나요? 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 특구입니다. 올해 1월에 GS건설이 특구 내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에 1,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모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더욱 힘내시고요. 이번 4차 특구 지정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투자 유치가 이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4차 지정을 위해서요 무려 11개 지자체에서 의료 서비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서 18개 특구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시나요?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 기술성은 물론이고요. 지역 여건 활용 및 지역 경제, 국가 경제에 기여도, 대원 확보 방안 및 투자 유치의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안건들은 사전 검토 과정에서 지역 인프라와의 연관성,
또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 핵심적 규제 샌드박스 등이 주로 검토되었다. 그리고 두 분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국판 이들의 그 핵심인 디지털 분야와 그린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과해서 4차에 신규 지정된 그리고 또 사업을 추가한 4개의 규제 자유 특구들은 과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그린에너지 ESS 발전 사업을 추진할 광주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광주는 이미 사실 2차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이 돼서 무인 저속 특장차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한국판 그린 뉴딜의 핵심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부합하는 사업에 또 도전을 하게 됐다고요. 그 에너지 자립 도시를 지금 꿈꾸잖아요. 광주가 새롭게 도전하는 그린 에너지 저장 장치 발전 특구 기대가 되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린에너지 저장장치 발전 사업은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해당 사업자가 전력 수요자인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과 직접 전력 거래하도록 실증할 예정인데요. 더 나아가 전기 수요량에 맞춰서 저장 장치의 출력을 조절하는 대전망을 안정화하는 기술까지 실증하고자 합니다. 이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발전 시스템 구축과 전력 직거래라고 하셨나요? 이 정부가 관심 갖고 있는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과제를 선제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실증을 위해서 어떤 특례들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자가 발전 사업자로서 허가받기 위한 기준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개별 태양광 발전을 직접 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한 사람이 발전 사업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을 했고요. 또 전기 판매 사업자, 즉 한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력 거래를 에너지 저장 장치 발전 사업자가 개별 태양광 사업자와 같은 전력 공급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같은 전력 수요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을 위한 전기차 보급이 증가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도 이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다 보면 제가 전기차를 살 때쯤에는 한전에 전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처럼 개별로 이렇게 전기를 가지고 계셔서 거기서 좀 전기를 가져오는 그런 세상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 크게 규제 특례를 허가받은 만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구축을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역 내 전력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지역 내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해서 다수의 태양광 분산 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존의 석탄을 활용한 탄소 중심의 전력 생산 체계를 지역 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요.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특구 기간 내에만 해도 매출이 187억 원, 신규 고용이 94명, 기업 유치 및 창업이 26개사를 예상을 하고요. 이게 뭐 2030년까지 내다본다면 무려 1,425억 원의 매출과 신규 고용 713명, 그리고 무려 60개사의 기업 유치 및 창업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광주의 그린 에너지 저장 장치 발전 사업, 새로운 한국형 전략 사업으로 시스템으로 또 자리매김을 할 뿐만 아니라 해외로 좀 쭉쭉 나가서요. 수출 실적까지 좀 쭉쭉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꿈꾸는 울산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은 부지런합니다. 2차 수소그린 모빌리티 그리고 3차 개념 서비스 산업으로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었어요. 근데 또 언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셨는지 대단합니다, 울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건지 울산의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복선 사무관님. 네, 이산화탄소 자원화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탄소 의존 경제에서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린 뉴딜 국가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줄 사업입니다. 폐기물 소각장이나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생성한 탄산칼슘을 건설이나 화학 소재로 제품화해서 항만이나 모델하우스 등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실증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배기
유리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이죠. 탄산칼슘을 건설 및 화학 소재로 제품화한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그게 무슨 말이지 하실 텐데요. 건설 쪽을 보자면 도로 포장형 콘크리트, 인공골재, 경량 블럭, 그리고 천장재 등이 있고요. 화학 분야에서는 특수재지나 방진고무, 합성수지, 그리고 이산화 티타늄 복합재 등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중요한 거 규제 특례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현재는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물, 탄산화물 즉 탄산칼슘은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허가받은 사람만이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기준 등을 준수하면 폐기물 재활용 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탄산칼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탄산칼슘을 활용한 제품들로 원가 절감이 가능해지니까요. 시장 경쟁력이 확보가 확보가 되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말고도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철강, 석유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연관 산업으로 확대를 해서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새로운 플란트 시장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순도가 높은 탄산칼슘의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됩니다. 자, 그런데 울산이 이미 2개의 특구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울산을 또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울산은 아시다시피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도시입니다. 특히 화학공장, 정유공장 등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예상 기업이 다수 분포해 있어서 탄소 자원화 테스트 베이스로도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자체적으로요. 울산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와 연계를 해서 저탄소 도시로의 전환에 기여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디지털 뉴딜 분야를 선도할 경상남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경남은 무인 선박 사업으로 2차 규제 자유특구에 지정이 됐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디지털 혁신 분야 쪽으로 늘 앞서 나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에는 5G를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 공장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다른 특구들은요 지자체가 기획하는 바텀업 방식인데 이 사업은요 중앙정부가 전략 분야에 제안을 하고 지자체가 이를 구체화해서 신청을 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기획이 됐다고 해요. 어떤 사업인가 더 궁금해지는데 예, 김기현 사무관님 설명해 주시죠. 경남에서 진행될 5G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 공장 사업은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 및 고도화 정책과 과기부의 5G 공급 확대 및 고도화 정책을 연계한 탑다운 방식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5G NI와 와이파이 6E 기술을 스마트 공장에 도입해서 생산성 증가 및 품질 수준 개선 등 스마트 공장 고도화에 기여하고 5G 관련 신서비스 시장을 선도하며 중소통신사의 사업기회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됩니다. 5G 하니까 이거를 활용하면 도대체 얼마나 스마트한 공장이 나올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은 제조 현장을 3D로 구축을 해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품 제조 공정의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고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화질 영상이나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불량 검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설비의 피로 누적 등에 의한 고장이나 파손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이동 로봇을 도입하고 포장 시스템 고도화 등 유연 생산 시스템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다 하면서 이제 3D로 이제 공장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대단한 거죠. 규제 특례는 있나요? 현재는 출력 제한으로 인해서 과도한 초기 통신 구축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전파 출력 기준이랑 안테나 절대 이득을 포함한 실내 전력 밀도 기준을 4배 향상시키기로 했는데요. 그 덕에 데이터 도달 거리가 증가가 돼서 같은 면적에 필요한 송수신 단말기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전파 홍간섭 가능성을 경감시키기 위해 통신 시 채널폭을 80MHz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역시 국립전파연구원의 협조하에 필드 테스트를 거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채널폭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경남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스마트 공장이 많은 편이라서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돼요. 예, 맞습니다. 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곳이고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감소를 통해서 매출도 증가할 것이고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한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가 되고 조선업 등 여타 산업이나 산단으로 확산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거. 5G NRU와 와이파이 6E 기술은 좀 언제쯤 안정화가 될까요? 와이파이 6E 기술의 경우에는 21년 이제 내년에 상반기에 실증을 위한 장비 테스트를 완료할 거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 실증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5G NRU 기술은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기술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실증을 위한 인프라 등 구축을 하고 22년부터 본격 실증 착수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모쪼록 잘 진행이 돼서 네. 더욱 스마트한 대한민국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도 스마트해져야 돼요. 똑똑하게. 또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신 김기현 사무관님, 장복순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치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규제 자유특구. 네,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요. 혁신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이 취지를 넘어서 전 국민을 위한 양질의 신기술, 서비스 상용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특구 사업이 늘어나고 활성화됨에 따라 그에 발맞춰서 지자체와 정부 부처는 실증 특례별 안전성 검증 기간을 지정하고 분기별 실무회의를 추진하는 등 이 신서비스 제품의 안전성 입증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지역 전체를 혁신 성장의 놀이터로 만들어주는 규제 자유 특구. 이 놀이터가 포인트예요. 네. 예,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여러분의 꿈을 기다립니다. 신산업, 신기술을 향해 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도전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김태민 저는 정혜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